네,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지난 3월 26일은 천안함 14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국보훈연구소의 최원희 함장님을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천안함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천안함 이야기는 또 우리 준영이랑 네. 또 워낙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준영이도 있는데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긴 했으나 그간 함장님의 이야기도 워낙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천안함도 천안함이지만 최원희 함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사 한 번만. 네, 저는 PCC 전 천안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원일 제독이랑 비슷한데 성함이 혹시 좀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네, 제가 이름이 왜 원일인지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해군 수병 출신이었습니다. 손원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다 네. 하면서 그 이름을 따서 아버님의 그럼 큰 그림. 저는 해군 갈 생각도 없고 저는 뭐 숙명처럼 이렇게 해군에 입대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아버님도 해군이시고 해군이시고. 네, 아들도 해군 나왔습니다. 혹시 손주가 나오면 손주도 해군으로? 뭐 지가 간다면 제가 보내야죠. 어떠셨어요? 어떤 함장님이셨어요? 뚱뚱한 함장. 장난기 많으시는 함장님. 병 입장에서는 그 배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희 담배 피는 데 와서 같이 피자를 같이 담배 피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부조리도 듣고 스킨십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고 이전에 좋은 기억이 많으니까 사고 이후에도 믿음이 가고 또 다가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되게 좀 회피하시고 나만 생각했던 지휘관이셨으면은 제대 후에는 분명히 뭐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함장님이 휴가는 많이 줬어?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니 저런? 가장 좋은 지휘관이셨네요. 아니 근데 배가 항구를 떠나면은 가장 무서운 함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전체 목숨이 갈 수 있다. 나가서 넘어가고 들어오면 또 휴가 많이 보내주고. 할 때하고 쉴 때 쉬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함장님은 천안함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도 물론 주요 보직 그치면서 이제 대령 함장하고 뭐 군인의 최종 목표는 진급이잖아요. 그 돌아가시면 또 진급대가 되면 온다고. 예, 그런 지경이 이제 군인. 그럼 원래 총장까지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모든 사관학교 들어온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럼 천안함에 가시게 된 날짜가 혹시? 2008년 8월 20일 가니까 전준영이가 짝대기 하나를 달고. 아 준영이 짝대기 하나 달고 있을 때. 네. 그러면은 천안함을 근무하시고 한 2년 뒤에 사건이. 예, 1년 반. 1년 반. 예. 천안함은 정확히 뭐 어떤 사건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바다에서 출동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불의의 기습을 당해서 104명 중에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살아남은 이런 사건인데 3월 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출동 임무였고 대원들도 4일 후면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출동 나온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맞았을 때 제일 처음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았을 때 저는 일지들 보고 서류들 보면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쾅 하는 이 경험과 함께 제 몸이 푹 떴습니다. 잠시 정신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뭔가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제가 위를 보니까 문이 이쪽에 있었는데 머리 위에 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빨리 구조 요청하고 안전 확보하라는 지시를 먼저 했습니다. 구조 요청 안전 확보. 예.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원래는 구명정을 안 타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심정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21시 22분에 피격 사건 겪고 한 2시간 지나서 23시 12분에 이제 마지막 구조를 마쳤는데 숫자를 계속 셉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데 58에서 계속 끝나는 겁니다. 이 숫자가 104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46이 계속 없는 거예요. 46의 목숨이 저만 살겠다고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대원들을 손에 이끌려서 같이 내렸던 거죠. 23시 12분 정도 됐을 때에는 이미 배도 많이 거의 한 70% 정도 가라앉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명정 립이라는 것이죠. 네. 그거 타고 마지막으로 오는데 거의 함수 코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천안함이 상황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북한 원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뭐 자초가 됐다 아니면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속수무책이었죠. 이 배가 천안함인데 이게 70년대 해군에서 요구를 해서 80년대 초반부터 PCC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때 당시 70년대 기술로 만든 음파 탐지기 그런 네. 무장들이 달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우리가 장착된 음파 탐지기는 저기 쏜 의뢰를 탐지를 못하는 장비였습니다. 이 배를 만든 이유가 북한의 고속 간첩선을 잡기 위해서 만든 배였습니다. 잠수함을 잡으려는 배가 아니고 예, 그런 장비의 한계점, 제한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해군이 아시지만 새로운 천안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배에는 탐지가 가능한 장비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군이나 해군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그 천안함을 가지고 임무생활을 한다라는 건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뭐 복합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고 상부에서 특히 1월부터 계속 북한이 도발이 있었어요. 해안포 도발하고 장사정포 도발했는데 경계태세 강화됐어요. 네. 2월 18일까지는. 근데 2월 18일 갑자기 작전 피로도가 증가되었다고 경계 강화를 다 해제하고 대잡 능력이 있던 진해에서 올라온 DDH-2를 진해로 복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하기도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군의 미흡한 대응 또 연합급 잠수정에 대한 판단 미스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발표를 못했고 국민들에게 또 알려주지 못하니까 음모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고착이 된 거죠. 저를 비롯한 전준용 같은 생존자들을 환자복을 입혀놓고 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저는 폐잔병 대장이고 쟤들은 폐잔병이 돼버린 거죠. 한 가족 같은 형제 같은 전우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 같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한 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그런 상황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하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힘들었죠. 아, 제가 오늘은 진지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진짜 하면서 왔는데 이게 좀 웃게 드려요? 그러면 지금 천안함이 새로 출항을 했는데 마음이 어떠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좀 감회가 새롭고 한데 특히 이 배에 탔던 대위였던 분이 있습니다. 작전관 하던 분이 그분이 중령으로 신형 천안함 함장으로 갔습니다. 서해수 용사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단 한 명의 전우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겠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게 또 그 배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생겼는데 장비나 이런 무장들 체계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적이 도발하면 우린 무조건 이제 격침시킬 수 있고 전우들이 원한을 갚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죠. 지금 이제 천안함 함장 뭔가 해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제 함장으로 가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가족들이 같은 이름이 같은 천안함입니다. 가려고 하니까 부인이나 부모님이 처음에 만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강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용기를 낸 거죠. 이제 다른 배 가느니 차라리 천안함에 가서 더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가 못다한 임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4일 남았었지만 그 못다한 임무를 이어가겠다 이런 정신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네요. 다시 박수. 박수. 한 14년 정도를 무수히 많은 부하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주시고 지켜왔기 때문에 또 지금의 이런 상황들도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형 천안함 함장관 그 중령은 고소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당직 사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고소해서 다 무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중령 진급도 하고 함장 갔던 겁니다. 고소도 당했습니까? 예. 함장님도 엄청 많이. 저도 당했죠. 와, 이런 말씀 들으니 그렇지만 진짜 미친놈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순직 혹은 전사신 분이다. 거기에 대한 대우도 똑바로 잘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인식만 더 많이 생겼다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나서서 음모론 반박 방송도 하고 이제 숨어 있지 않고 계속 나와서 또 악플이라든가 이런 거 다는 분들은 제가 또 법적 대응을 하고 하기까지 많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신형 천안함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음모론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천안함을 그 시기를 함께 보냈던 분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그에 맞다가 대우와 보상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했는데 진영이 들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안 든다고, 그리고 또 그런 걸 바라는 전울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저희는 뭐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실제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 이때까지 계속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욕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바람인데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 보상받고 예우받는 이게 보훈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말 하시면 좀 그렇지만 멀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욕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은 진짜 슬프네요.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간 14년 지금까지의 시간은 훨씬 더 혹독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을 무덤덤하게 뱉는 것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재밌게 하신다면서 왜 갑자기? 아니 계속 들을수록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때 무거우면 보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거의 코미디언만큼 재밌었는데 2010년 이후로 제가 웃으면 뭐가 좋다 저렇게 웃냐 이런 느낌? 행사 가서 제가 또 막 웃고 떠들고 뭐 전우들 유족들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표정이 자꾸 굳어지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북방 마라톤 대회에서 그건 힘들어서 제가 뛰면서 표정이 굳어지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럼 천안함 이후로 함장님께서 군 생활을 하실 때에 대한 얘기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심정으로 군대에 계셨고? 그때 당시 생존 장병들이 너무 홀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외상은 이게 다친 부분들은 다 치료가 됐는데 정신적인 게 좀 남아 있어서 이분들이 배를 못 탔겠죠, 당연히. 해군은 배 타면은 진급 점수를 받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우도 정신과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과 진료 받으면 관심장병이 돼버리니까 제가 살자고 나가버리면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챙기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2008년도다 21년도까지 14년을 중령 달고 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이후에 좀 가장 보람이 있으셨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거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전우들 만나서 전우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또 배를 다시 타러 가고 어떤 이들은 진급을 하고 이런 분들 보면서 또 준영이 같은 사람들 사회에 나가서 또 올바르게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 보람을 느꼈죠. 그러면 함장님, 천안함 함께했던 분들은 이제 너무나 또 가족처럼 지내시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어떤 좀 군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군생활할 때는 저 사람 나를 침몰한 함장으로 할까? 뭐 어떤 이렇게 많이 참 눈치도 보였고 이제 그냥 저는 전역을 해보니까 욕바지였거든요. 앞으로는 욕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이런 함장으로 좀 남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했구나 인정해주는. 장수하실 겁니다. 욕을 많이 쓰셔서 장수하실 겁니다. 전역 후에 호국보훈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호국보훈연구소를 만들게 된, 결심이 서게 된 순간들이 어떤 게 됐을까요? 나오자마자 국가기관에서 천안함을 재조사한다는 듣고 이렇게 말을 듣고 그때부터 거리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준영이하고 피켓 들고 한 몇 달을 광화문 국방부 앞에 있으면서 느꼈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구나. 누구도 이 생존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군에서건 어디 정부에서건. 그래서 저라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준영이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서 1년간 준비해서 처음에는 생존장병 예우 지원 또 부상당한 사람들 지원받기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비영리로 만들고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청년들 보니까 정말 보상을 못 받고 나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청년들 이제 부상당한 분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이제 조금 외연을 확대해서 하고 특히 또 호국 보훈에 대해서 호국하면 군대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싫어하는데 우리는 다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질 않습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이렇게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게 뭐냐면 어린이 그림대를 우리가 뭐 미약하지만 그 준비해서 3월 10일까지 이제 다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앞으로는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인, 뭐 소방관, 경찰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인들을 군발이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을 짭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는데 제가 위력 하나 일조를 하려고 그렇게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만드시게 된
앞으로는 호국보훈연구소는 어떤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호국보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인플루언서이신 우리 지훈 씨 같은 분들이 많이 나서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할 거고 해서 많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국보훈연구소가 산업법인이다 보니까 네.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훈이 형 후원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빼박 못하게 아주. 좋습니다. 해야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가 천안함 사건부터 연평도 포격전까지 그때 수많은 도발이 있었고 그런 또 시간을 겪은 분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실사건을 겪은 분으로서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건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거 보면 우리 군인들이 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특히 현재는 군대에도 많은 발전이 있으니까 무기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후관을 믿어야 돼요. 다른 군 생활 하다 보면 전우들에게 갈등도 있고 막 이렇지만 우리 바로 5분 후에 전쟁이 나면 내 목숨을 지켜줄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고 전우거든요. 그러니까 전우관의 전우회를 돈독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리라 믿고 있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천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안 함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견학도 가고 그리고 해군의 중요성과 지금 해군은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는 3월 26일 우리 천안함 날이 있으니까 꼭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억은 팩트만을 가지고 꼭 기억해 주셔도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군대 또는 경찰 소방에서 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호국보훈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장님과 함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 최원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